저는 한 가지 재밌는 최근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부분 모과를 아까 서혁진 원장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차로 담궈 먹거나 아니면 통증 질환에 이제 약으로 쓰게 되는데 저는 알코올로 인한 간 독성에 이 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간이 파괴되게 되면 이 몸에서는 SOD나 카탈라제를 과하게 이제 흥분시켜서 간의 산화된 간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모과를 복용하게 되면 그 과한 SOD나 카탈라제의 과한 활성화를 막고 글루타티온도 함량을 증가시키고 지질 과산화물을 줄여서 간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모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기산들이 이제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활성히 하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형외과 방문하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 검사상으로 보게 되면 뼈가 일자로 곧게 잘 되어 계신 분보다는 왼쪽이나 오른쪽 한켠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즉 측만증을 진단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측만증이 없으신 분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이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35세 이후에 대부분 우리 성인이나 중장년층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측만증 자체가 지금 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허리나 이런 목에 있는 척추뼈들이 틀어져 있지만 그거는 이런 척추 질환을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뿐이지 그거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 자체가 이미 틀어진 이 척추 구조에 맞게끔 적응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측만증보다는 오히려 퇴행성 변화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디스크, 그리고 더 진행돼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돼서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게 돼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를 선택을 하실 때 대부분은 처음에는 진통 소염제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진통 주사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에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은 수술을 권유받으시죠. 근데 제 의견은 이 수술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리고 아니면 더더욱 초기일수록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껴지는 거의 대부분의 증상들은 처음의 시작은 다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요, 우리 몸은 그 염증 조직에서 붓고요, 그리고 열이 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일으키는 이 염증을 초반에 잘 잡아주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염증을 줄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바로 봉홍독을 이용한 봉약침입니다. 우리가 보통 벌침이라고도 많이 부르시죠. 또는 이제 소염 효과가 뛰어난 한약재에서 소염 성분만 추출한 소염 약침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의 진행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디스크 주변에 재생 자체를 또 유도할 수 있는 디스크 약침이라던가 인대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인대 강화 약침 같은 걸 이제 병행하면 더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분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운동도 무턱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운동 자체가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환자분의 적절한 운동을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활맥모가절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과를 정리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빠른 진통 효과고요. 두 번째, 혈액순환 개선이고요. 세 번째, 결과적으로 이제 척추 관절의 퇴행성 진행을 늦춰주면서 회복을 앞당겨준 이제 명방이 바로 이제 활맥모가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실제 그 진료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을 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 좋은 약이거든요. 활맥모가주라는 약이.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처방받아서 가셨을 때 보통 환자분들께서 이제 좋은 거는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분들과 그날 같이 활맥모가주를 하나를 따셔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활맥모가주, 주자가 바로 술주자입니다. 이 활맥모가주라는 처방 자체가 술에서 한약재를 숙성 추출한 약이기 때문에 술주자가 이제 끝에 이제 글자가 쓰여 있는 건데요. 실제로 먹어보면 도수가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근데 몸에 좋은 거다 보니까 친구분들이랑 가족분들이랑 하루에
한 번에 다 드신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건 약입니다. 그래서 소주컵 기준으로 한 잔을 드셔도 한 잔의 효과, 두 잔을 드셔도 한 잔의 효과, 한 병을 다 드신다고 해도 한 잔의 효과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잘 지키셔서 복용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과 같으면 이제 대부분 이제 모과를 언제 드시냐라고 여쭤보면은 목이 아프실 때 모과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게 이제 진통 효과가 있어서 진정제 역할을 해서 이제 목의 인후부에 평활근을 이제 진정을 해서 목의 통증을 이제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독활이라든지 우술과 같이 쓰여서 신경통이라든지 아니면 좌골신경통 같은 데도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살균제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이 설사에 모과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네. 이 여름 설사에는 이제 배가 차지게 돼서 장 평활근이 예민해지게 되면 그 과민성을 이제 낮춰주게 되고 무기질을 제공하게 돼서 설사를 멈추게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과 자체가. 예, 우선 퇴행성 관절염에 이제 걸리신 것 치고는 약간 좀 젊으신 편이시긴 해요. 특히 이제 남성분인 걸 고려하면. 그래서 보통은 여성분들이 이제 고령일수록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더 빨리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훨씬 더 근육량이 적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에 따라서 그 퇴행성 그 슬관절 질환이 빨리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오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는 뭐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이제 특히 무릎 위쪽 근육. 그래서 항상 관절이 어느 해당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위쪽 근육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은 위쪽 이제 하완 근육,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 밑에 이제 허벅지 근육이죠. 대퇴사두근이랑 위쪽 근육.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발목이 앉으면 여기 가자미 근육 같이 종아리 근육과 그 주변을 보는 것처럼 그 윗근육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슬관절, 이 무릎 관절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대퇴사두근,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 연골 쪽에 무리를 다 가지 않게 하고 그 부하를 이제 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좀 착각을 많이 하신 것들이 무릎이 안 좋다, 그래서 운동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이제 걷는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많이 걷게 되면은 이게 전신 운동이지 사실 무릎 자체에 많이 좋은 운동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걸으면서 연골 자체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전거라든지 수영이 좋은데 지금 남성분이고 아직은 61세 정도이신 거 보면은 수영보다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계별로 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긴 하는데 보통 그레이드 1부터 4까지가 있는데요. 우선 점점 심해질수록 이 오다리게 됩니다. 특히 동양 분들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먹어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서양에 비해서 더 오다리가 심한 분들이 많고 더 빨리 옵니다. 그리고 퇴행성 자체도 보면 심해질수록 점점 안쪽부터 굽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안장다리가 되는 데서 뒤뚱뒤뚱 한다고 그러죠. 이런 단계별로 겪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퇴행성 슬관절 질환 전체적으로 무릎 전면이 아프지만 안쪽이 제일 많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면과 더불어. 그래서 안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우리 봉침 같은 경우로 소염제 역할을 해가지고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서 통증을 좀 없애주고 염증을 좀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선이라고 그래서 녹는 콜라겐과 단백질로 된 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침을 이용해서 그 옆에 이제 그 앞에 십자인대와 안쪽에 이제 곁인대라는 부분에 넣어줘서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너무 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침과 전침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다 합하면 예. 한 2주 됐죠. 그런데 예. 이 폐에 그러니까 폐 처음에는 역류성으로 동반을 했는데요. 네네. 시작을 했는데 이 목 부위가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 혹시 그 열이 나거나 춥거나 뭐 그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열이 조금 났었어요. 예. 열이 조금 났고
병원 가니까 역류성이라고 해서 제가 저기 뭐 설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갖고 그 뭐 이렇게 능거도 예. 좀 뽑고 이렇게 역류성에 맞는 약을 처방해줘서 먹고요. 그 혹시 뭐 이래- 콧물이나 기침 같은 거는 뭐 특별히 뭐 많이 안 콧물은 별로 없으셨나요? 이랬었는데 콧물 있죠. 그 끈적인 콧물이 하얀 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목구멍이 이제 인후통이 있다, 인후염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네. 아마 내과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아. 당시에는 아마 이제 마른 기침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예, 근데 마른 기침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예, 마른 기침을 주로 동반할 때는 이제 내과에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 하고 이제 감기 증상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입이 건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주 이제 기침을 할 때는 그렇게 처방을 하는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새벽에 공복에 가장 많이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작이 타는 것 같이 가슴이 화끈화끈하다든지 매운 걸 먹으면 더 심해지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증상이 없으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배제할 수 있고요. 그런 증상은 특별히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전혀 음식도 보기도 쉽고 먹지도 않았고 네. 그랬어요. 그럼 물만 계속 먹었어요. 예, 보통 아마 이제 속이 쓰리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증상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식도염은 아니실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59세 정도 되시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폐렴 같은 경우는 보통 심한 발열이 동반이 되고 이제 예. 사실 그 이제 추웠다 더웠다 그래서 심하게 해서 이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예, 봤을 예. 때는 폐렴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우선 이제 보통은 그런데 이제 가슴이 예 답답하고 아니 답답한 게 네. 아니고 바람이 자꾸 쎄쎄 들어간 것 같고 예예 이렇게 가슴이 시려요. 예. 그 폐 쪽이. 우선은 그 이 혹시 입이 마른 거는 이번 2주 전에도 종종 입이 마른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너무나도 안 말랐어요, 이전에는. 네. 우선은 이제 입이 마른 증상 그리고 이제 그 시린 바람이 들어오는 거와 그다음 잦은 기침 이런 걸 봤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폐렴도 그렇고 우리가 폐렴할 때 염이 예. 이제 염인데 그게 불화를 같이 붙여서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입도 마른 기침을 하고 입도 건조하고 계속 이제 헛기침이 나오고 계속 물을 계속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밤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관과 기관지 그게 오래돼서 심해지면 이제 폐 실질까지 가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점막이 많이 건조해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겨울에 많이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지 점막이 오랫동안 건조해서 얇아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물질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게 점막에 충분히 촉촉히 있으면 이게 선모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스스로 이렇게 걸러내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예.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예, 처음에는 잠이 왔었어요. 앉아있으면 예. 눈이 감기고 쓰러질 것 같고. 예, 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그 겨울 동안 감기가 자주 걸리시다가 이제 이렇게 폐렴 혹은 만성 기관지염까지 오시는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물을 자주 드시는데 기준을 네. 제가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루 6컵 이상 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아, 예. 오전, 오후, 저녁 다 2컵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보통 겨울에는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항상 빨래를 가습기나 혹은 빨래를 방에 널어 놓으셔갖고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항상 유지를 하는 게 자면서도 계속 들이시기 때문에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네. 예. 그렇게 한 중요하고요. 가지만 좀 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좀 이거 여쭤봐도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그 강아지를 기르는데요. 예.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게 털이 날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 없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알러지가 있으시면은 이제 2주 전이 아니고 예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으셨고 이제 콧물이나 다른 증상도 가려움이나 동반될 수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꼭 이번에만 알러지 있는데 이번에만 이게 발현되진 않거든요. 오랫동안 강아지가 있었으면 알러지 있으면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 때문은 아니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활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폐를 촉촉히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있으면 염증을 좀 없애주는 그런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대청룡탕이라든지 그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걸 네네.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네네. 정확한 진맥을 사실 하고 이제 청진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구강 상태나 설진도 하고 진맥도 좀 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 예, 열이 예. 있는지도 사실 맥도 한번 봐야 되고 맥박도. 예. 그래서 근처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그 설명하시고 필요한 약재를 처방을 받으셔서 폐를 촉촉해 하시고 열을 꺼주는 그리고 면역력을 네. 증가시키는 약을 처방을 봐서 드셔보시고 제가 네. 말씀드린 아까 그 습도를 천천히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물 자주 드시는 그런 생활을 네. 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그러면 같습니다. 피부 그래서 혹시 모과를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먹어본 적 있죠. 아 있습니까? 예, 예. 보통은 이제 보통 차량에 이제 뒤에 많이 두잖아요 그렇죠. 방향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상당히 네. 오래전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향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제 먹고 싶은데 선뜻 이제 먹어본 기억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실제 이제 모과를 이제 맛을 보신 우리 이제 그 왕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먹어보시면 그 맛이 혹시 맛이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먹어봤던 것 같은데 뭐가 네. 약간 좀 씁쓸. 아, 예, 맞습니다. 예, 모가 약간 신맛과 떫은 맛이 좀 많이 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모가는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신맛은 이제 위산, 이 과다한 부진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것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장복할 경우 오히려 이제 산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해로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치아가 장복할 경우는 치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떫은 맛에는 이 탄닌이나 성분이 있어서 이것이 수분을 없애주고요, 체내에. 그다음에 소변을 농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장기 복용하는 것을 좀 삼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모가는 색깔도 좀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큰 영향 상관은 없겠지만은 색깔이 따뜻한 만큼 이 열일성이 좀 있는 온화한 그런 이제 열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홍삼이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 안 좋다는 것처럼 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고혈압 같은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장기 복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우리 한의사 같은 이제 약재 잘 아는 그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복용하셔야 되고요. 이제 가정 내에서 복용할 때는 그냥 건강 차로서 간단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